자, 그럼 이제 여러분 테마 4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에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과 하향적 집합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잘 봐요.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 자체가 이건 상향적 집합 행동이에요, 그렇지? 근데 하향적 집합 행동이라는 말은 얘는 어때요? 우리가 리더가 있어야 되고 리더들이 어때 지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뭐라고 하향적 집합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 자, 그러면 사회 운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사회 운동이라는 건 어때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항 행동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지금까지 사회 운동에는 뭐가 있어요? 노동 운동이 가장 크지, 그치? 노동 운동 같은 것들은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그치? 중시하는 사회로 사회를 변혁하겠다. 이런 게 어때요? 사회 운동이었었다, 그렇죠?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도 어때요? 사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사회 운동, 저항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 운동의 효율성을 현격하게 높여준다는 논의는, 그렇죠? 디지털 미디어가 어때요? 사회 운동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라는 논의는 주로 병참론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병참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군수물자를 어때 조달하고 하는 게 병참이잖아, 그렇죠? 자, 일부 연구자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 수집과 확산, 대화, 토론, 그치? 집합 형성, 집단 형성과 유지, 행동 조직과 조율 등과 같은 사회운동의 어때? 병참적 요구를 매우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 자, 사회운동을 위해서는 자원을 동원해야 되는데 어때? 자원 동원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자원 동원을 위한 어때? 병참적 요구를 잘 충족시켜주는 게 뭐다? 디지털 미디어다라는 거죠. 자, 이른바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최근의 사회운동론이 자 중앙 집중적이고 전문적 방식보다는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형 운동 양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 중앙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 옛날에 민주화 운동은 어때요? 전대협이나 어때 한총련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중앙 조직이 있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어때요? 노동운동도 어때요? 민노총이나 어때 한국노총 같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끄는 어때 리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때 전문적인 어때 사회운동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일반 시민들이 어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합해서, 그치? 뭐 동호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동호회들이 연합해서 사회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방식보다는 어때?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형 운동 양상을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 월이에요, 월. 월에 따르면 탈산업 사회 사회운동이다, 그치? 탈산업 사회가 뭐 정보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사회운동은 확인 가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없다는 게 특징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다라는 거죠. 일단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인데 이거의 이제 반대가 뭐냐 하면 뒤에 가서 나오는 옆 페이지에 보면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성주의 사회운동론과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을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 지금 이 논문은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어때요?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운동의 긍정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자 얘는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어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한계, 그렇지? 또는 어때? 얘가 부정적, 비관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네트워크 사회 운동의 방식으로는 그치 사회를 변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이라면 네트워크 사회 운동의 방식이 오히려 어때? 기존에 어때요? 우리가 중앙 집중적이고 그렇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앙 집중적이고 어때? 전문적 방식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게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특징은 어때요?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죠. 지도자가 없고, 자, 우리가 확인 가능한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규모의 자가 형성적인 집단들이 유사한 뜻을 가진 다른 집단들과 연결되고 때때로 행동을 조율하는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친한 집단 혹은 세포 같은 구조로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가 형성적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데 사회학에서는 자,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들이, 그렇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들이 서로 연합해서 어때?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갈락과 하이는 1960년대 말 이래 사회운동 조직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분절적 다중심적 통합적 네트워크다. 그렇지? 자, 분절적 다중심적. 중심이 없는 거야. 이게 다중심이라는 건 어때? 중심이 여러 개라는 건 어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중심적 통합적 네트워크. 아, 이게 좀 틀리기 쉽지, 여러분. 통합적 네트워크라는 게. 자,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어떤 통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트워크인데 왜 분절적인데 왜 통합이야? 통합적 네트워크는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합적 네트워크라고 해도 맞는 거야. 이거는. 자, 통합적 네트워크다. 그러면 이제 통합적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세포와 세포가 연결돼서 어때요? 하나의 큰 구조를 이룬다고 했을 때 어때? 세포와 세포가 어때? 통합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해체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렇지? 유기체라고 생각해 보면 생명체는 어때? 이렇게 통합돼 있어야 어때? 살아있는 거고. 이게 흩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자가 형성적인 집단들이 어때? 그렇지? 중심도 없고. 이거 분절적인데 어때? 이것들이 또 하나의 뭐를 이루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루어서 사회운동을 어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때요? 분절적 다중심적 통합적 네트워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를 띈다고 주장해. 돈크와 그의 동료들도 그치 신사회 운동은 그치 신사회 운동이 어때? 옛날의 사회 운동은 노동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신사회 운동은 어때? 네트워크 사회 운동인데 신사회 운동은 자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과 같은 전통적 운동 원리보다는 다양성, 탈중심성, 그치 우리 정보성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네트워크 원리가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그치?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이거 반대말이 이게 자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이다, 그렇지?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 리더십. 자, 성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식성. 여기 뭐가 필요하다?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지? 리더십 같은 게 필요하다. 이게 분절성, 다중심성, 통합적 네트워크의 반대말이 어때? 통일성, 중심성, 공식성,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어때?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현재의 사회운동은 어때? 분절적, 다중심적, 통합적 네트워크라는 속성을 어때? 버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때? 이것이 이것보다 더 좋다는 건데 자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멜루치도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어때? 컴퓨터 기술은 최근의 사회운동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탈중심화되고 분절적이며 어때? 그물 모양의 구조와 잘 양립한다. 그물 모양의 구조가 어때? 네트워크죠. 그래서 통합적 네트워크를 어때? 그물 모양의 구조라고 표현한 거야, 이 사람도. 자, 이처럼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디지털 시대의 사회운동이 어때요? 탈중심성, 비위계성, 민주성, 개방성, 다양성, 확장 가능성, 이질성, 분산성, 유동성, 유연성, 그치? 비공식성, 자치성의 원리에 점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느낌을. 자, 우리가 탈중심성이고 비위계성이다.
생각해볼게. 어떤 조직 형태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황총련 의장이 있고, 그렇지? 거기 뭐 집행부가 있고, 그 밑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위계적 구조라면 여러 자발적인 사회 집단들이 연합해서 사회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게 위계적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비위계성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주성도 같은 말이지. 비위계성이나 민주성 같은 말이고, 개방성.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소수의 운동 엘리트들, 그렇지? 소수의 운동권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누구라도 또 대학생이 아니라 어때요?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때요? 우리가 개방성이고 또 이렇게 참여하니까 어때요? 다양성이 나타나고, 그렇지? 확장 가능성도 있고 이질성, 그렇지? 분산성, 유동성, 유연성, 비공식성, 자치성의 원리에 점점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 네트워크 사회 운동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자,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자들도 뭐는 그치?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해. 자, 여러 집단들이 모여서 사회 운동을 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이나, 그치? 자,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이나, 그쵸? 뭐는 강한 집합 정체성 같은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노동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치? 노동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때? 끈끈한, 그치? 집합 정체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최루탄 마시면서 어때? 쇠파이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은 어때요? 끈끈한 정 같은 게 있잖아, 그치? 강한 집합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에서 어때요? 여기에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각 집단별로 참여한 경우에는 집합 정체성이 나타나기가 어렵죠. 자, 베넷에 따르면 최근의 사회 운동이 어때요? 지구적 범위, 네트워크화된 복잡성, 다양한 정치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실용적인 정치적 성과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의 희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실용적 정치적 성과라든지 개방성 또는 어때요? 다양한 정치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은 어때?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뭐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어떤 NL이 있고 어때 PD가 있다라고 했을 때 뭐 PD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얘들 PD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어때요? 자생적 사회주의자들로서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을 뭘로 만들어 보자?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보자. 이런 게 PD야. 이해하셨죠? 그 여기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에 어때요? 부정적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여기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요?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은 어때요? 포기한다. 그럼 어때?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의 희생 가능성이 높아.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때요? 강력한 조직적 리더십이 전통적 사회운동만큼 강조되지 않으며, 그치? 조직적 리더십이 없어, 그치?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어때? 지배 권력에 훨씬 더 유연하고도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리더십이 없는 게 더 좋다. 얘는 어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얘는 어때? 리더십이 없는 것이 어때?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게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다라는 거죠.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야. 자, 그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어때? 주로 구성주의적 사회운동론이죠. 자,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의 입장인데, 자, 글래드웰은 소셜미디어를 매개한 대부분의 집합행동은 어때? 전자청원이나 온라인 기부 등과 같이 참여자들에게 그다지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저위험 행동에 불과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운동은 노동운동이나 어때요? 민주화운동처럼 어때? 사회를 어때요? 개혁하고 변혁하려는 운동인데 기껏해야 어때요? 온라인 전자청원을 한다든지, 그치? 우리가 뭐예요? 청와대에 어때? 국민참여 게시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 전자청원이나 또는 어때? 온라인 기부. 이 정도로 사회가, 그치? 변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아니는, 그치? 인터넷 집합행동에 유용한 정보와 지원을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자, 자원을 확대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운동에 참여시킬 수단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라고 하면 어때요? 각각의, 그치?
인스타그램이나 어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사회운동을 하자는 건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어때요? 우리 뭐 사회운동 합시다라고 하면 뭐 인기가 있겠냐는 거야 이게 그치?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어때? 새롭게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모르겠다. 자, 디아니 자 바이오는 그치? 사회관계망 사이트가 어때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잖아, 그치? 사회관계망 사이트 이용자들은 구체적 집합행동의 방침을 제안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때요? 우리 노동운동하러 갑시다. 우리 시위 나갑시다. 그러면 그런 건 그냥 안 읽지, 그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합리적 사람으로 치부하면 어때요? 온라인 사회관계망 속에서 어때요?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지. 과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어때요? 이런 것들, 뭐 트위터 같은 거. 트위터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어때요? 사회운동을 위한 적합적인 관계망인지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이러한 비판들은, 그치? 공통의 경험과 연대감, 상호 헌신과 신뢰, 강한 도덕적 의무감과 집합 정체성이 결여된 약한 유대의 온라인 사회관계에는 좀처럼 고위험 행동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서로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그치? 서로 체르탄 마시고, 그치? 뭐 이래야 사회를 변혁하고 어때요? 그치? 우리가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거지. 그 정도로는 어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는. 자, 비관론자들은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는 어때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변화를 향한 집합행동의 조직화에 어때? 적합한 조직 형태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이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이야. 글래드웰이 어때? 2번 나왔네. 아까 글래드웰 뭐라고 했어요? 지금 고위험 행동을 하기 어렵다. 네트워크 사회운동으로는. 그렇죠? 자, 글래드웰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쟁에 취약하다라는 거겠지. 이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때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온라인 동호회들, 여러 온라인 공동체들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쟁에 취약해. 그치? 또 어때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어때요? 외부 공격에 대해서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넷은 네트워크 조직 구조는 캠페인을 통제하고 일관된 집합 정체성 프레임을 구성하기 어렵다. 그렇지? 어떤 집합 정체성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건 어때? 시각틀을 말해. 시각틀. 사회를 어때요? 어떤 동일한 시각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예를 들면 그렇지. 우리가 아까 제가 PD나 NL 얘기했잖아. NL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얘네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면 얘는 어때?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어때? 통일해야 된다. 이게 NL이야. 자, PD는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 얘네는 어때?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때?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구해야 된다. 그 어때? 사회주의를 그치? 사회주의를 실현해서 그치? 노동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동일한 시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때요? 여기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동일한 프레임을 갖기가 어때? 어렵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캠페인을 통제하고 일관된 집합 정체성 프레임을 구성하기 어려우며 개방적이고 집단적 소통 과정을 도입하면 자신의 내부적 방향과 목적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방적이고 집단적 소통 과정을 도입하면 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기 공격을 당하고 저기 사회주의자 새끼들이 모여있다. 빨갱이 새끼들. 이러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동일한 시각틀을 갖기도 어렵다. 프레임을 갖기도 어렵고 외부 공격이나 어때? 내부적 분쟁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에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 어때요? 얘가 네트워크 사회운동. 그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어때?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회운동론. 이게 어때? 보다 효과적이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다는 입장이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라면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어때? 그걸로는 안 된다. 이게 어때요? 이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그럼 네트워크 사회운동론과 함께 어때요? 함께 부상하고 있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어때요? 저항행동이라고 했죠. 사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이야. 저항행동의 동원과 조직에서 운동 참여자들이 자발성과 탈중심성이 두드러진다고 해서 자 집합행동의 프레이밍도 어때? 참여자들이 탈중심적 협력을 통해서 어때? 자연 발생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지? 적어도 동일한 사회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때? 이 사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때요? 동일한 시각틀을 갖고 있어야 돼. 동일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는 시각틀이 어때? 이게 어때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각틀을 어때? 통일하고 동일한 시각틀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뭐야? 조직이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스노우와 벤포드에 따르면, 그치? 여론과 대중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참가자들이 불만을 지배적 믿음 및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잠재적 참여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의제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는가가, 그치? 사회운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의제를 어떻게 프레이밍해서 어떻게 틀을 짜서 사람들에게 어때 동일한 시각을 갖도록 하느냐가 사회운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루트는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매체의 반응이 운동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조건이 된다. 자, 그럼 어떤 사회운동을 했을 때, 자, 얘네들은 어때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저 새끼들은 빨갱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그런 공격을 받는 순간 어때? 그 사회운동은 어때?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탄핵이다라고 했을 때,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어때? 모든 미디어가 어때? 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고, 그치? 칭찬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어때? 쟤네는 어때? 사회주의를, 그치? 여기에 정착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애들이다. 이런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어때?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매체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야. 자, 그래서 대중매체의 반응이 운동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얘가 그치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되기 때문에 그치 모든 운동이 어때? 대중매체에 의해 보장되거나 거부되는 공적 가치성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자,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서 전통적 대중매체가 대중동원과 의제설정 등과 같은 집합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요?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소셜미디어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근데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어때? 기존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어때? 소셜미디어가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없다. 자, 그래서 자, 전통적 대중매체의 중요성의 강조. 이게 별표하세요. 전통적 대중매체의 중요성의 강조가 어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소셜미디어의 여론 형성 기능을 중요시하는 어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자, 새로운 뉴미디어, 그치? 소셜미디어를 강조하는 게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라면, 자, 기존의 뭐예요? 기존의, 그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게 어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그래서 얘는 뭘 강조해요? 소셜미디어를 강조해. 얘는 뭘 강조해? 기존의 대중매체를 강조해. 그러면 자 이제 또 생각해보는 거야 우리가. 전통 대중매체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는 그치 소셜미디어 여론 형성 기능을 중요시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과 대립하는 측면이 있어. 근데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디지털 미디어가 단순히 운동 동원과 어때 행동 조직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에 어때 공유된 인식을 강화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자, 사실 공유된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프레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요? 이 프레임이 어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인데 이런 것들로는 소셜미디어로는 어때요? 뭐가? 그치? 우리가 어때? 공유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여론이란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곧바로 침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캐치와 라자스펠드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을 빌어서 셔키는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자신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어때? 소통의 두 번째 단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자, 소통의 두 번째 단계다. 그렇지? 소통의 그쵸? 얘가 자,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의 흐름은 뭐예요? 그렇지? 첫 번째 단계의 흐름은 대중매체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대중매체, 그렇지? 대중매체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을 빌어서 자, 서키는 최근에 소셜 미디어가 이용자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자신이 일상적 접촉하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여론을 형성한다는 거야, 그렇지? 대중매체가 곧바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두 단계의 흐름을 거쳐,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은 대중매체가 여론을 형성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때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단계가. 대중매체가 어떤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을 때 두 번째 단계는 어때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에요. 그럼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에서는 어때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요? 줄어든다는 거지, 그치? 왜? 대중매체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어떤 프레임을 짠다 하더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 여기서 줄어든다는 거야, 그렇죠? 이게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이다. 자, 셔키는 그렇게 말했어, 그렇지? 근데 셔키의 주장은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 실제로 강조하는 사실이, 그렇지? 자, 여론 형성의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과 두 단계 소통 과정에서도 어때? 대중매체로부터 대중에게로라는 여론 형성과 흐름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을 주장하는 셔키가 시험에 날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야? 사회운동론적 입장이에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입장이에요. 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 그치? 줄어드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일단 결국 첫 번째 단계를 누가 시작해? 대중매체가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대중매체로부터 대중이라는 흐름의 방향은 어때? 그치? 똑같다는 거야. 흐름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라고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은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때? 여론 주도층의 역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주의한 게 여론 주도층이라는 게 결국은 어때? 엘리트들이잖아, 그치? 대중매체에서 어때요?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엘리트들이지? 그러니까 여론 주도층의 의사나, 그치?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론 주도층이나 대중매체나 하지 말고, 그치? 대중매체나 얘기하는 바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 주도층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을 해봐야 대중매체가 주장하는 것을 어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어때? 이게 그렇죠.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5번. 여론이란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대중에 곧바로 침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을 빌어서 셔키는 최근의 소셜미디어가 어때? 이용자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으로 여론을 형성해 만드는 소통의 두 번째 단계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셔키의 주장은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 실제로 강조하는 사실이 여론 형성에 어때?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더 중요해. 근데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라고 해봐야 여론 주도층이 매개해도 결국은 어때? 대중매체의 의사나 여론 주도층의 의사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단계 소통 과정에서도 대중매체로부터 대중에게로 하는 여론 형성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을 적용해도 결국은 어때? 대중매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대중매체 중요하다. 자, 그래서 7번. 자, 우리가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보면 소통의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여전히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자, 별표해. 자,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여론 주도층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대중매체가 할 일을 누가 한다는 거야? 여론 주도층이 해주니까 어때요? 오히려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더 강조된다. 그치? 영향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 줄어들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소통의 두 단계 흐름으로도 어때? 이게 흐름 이론으로도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어때? 줄어들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 그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주목한다고 해서 네트워크 사회의 집합행동이 점점 더 상향적, 평등적, 사회적 소통 방식의 토대를 두고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팩트야, 팩트. 이건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나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나 어때? 얘는 팩트다, 그치? 이거는. 자, 이게 당연히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은 어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나 구성주의 사회운동론 둘 다 상향적, 평등적, 사회적 소통 방식의 토대를 두고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어때?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오늘날의 사회운동이 한편으로는 어때요? 다양한 공중을 어때? 수평적으로 집합행동의 장 속에 통합해내야 하며,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 저항 이슈를 적절하게 프레이밍함으로써 수많은 공중의 인식과 태도에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잘 봐. 일정한 프레임을 갖도록 만드는 거. 이게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일정한 시각들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렇지? 대중매체가 되고. 우리가 어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때? 대중매체를 변화시켜야 되지. 대중매체를 어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대중동원의 측면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수평적이고, 그치? 디지털 미디어가 소셜 미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평등주의적인 네트워크 논리가 중요하겠지만 집합행동의 방향 설정, 프레이밍 설정이잖아, 그치?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하향적이고 위계적인 매스미디어의 논리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 가장 핵심은 소셜미디어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강조하고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때? 기존의 대중매체를 중시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넘겨서 봐. 사회운동은 스스로 성찰적 집합행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그치? 대중과 적극적이고도 하향적 방식으로 결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어때요? 주도하는 어때? 조직체가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를 위해서 사회운동은 어때?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어때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사회 정치 사안에 대한 진보적 관념과 해석, 진보 프레임을 전파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된다. 자, 대중의 관심을 특정한 이슈에 집중시키고 그것에 대한 공통의 의미화 작업을 조직하고 공유된 행동 프로그램을 창출함으로써 지배 질서에 대한
대중적 압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사회운동의 어때? 중요한 임무다. 사회운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를 변혁하려는 운동이다. 이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8번 보세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죠. 네트워크 사회운동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운동론. 그럼 네트워크 사회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을 기대할 수 있다. 팩트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당연히 어때요?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 여러분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나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은 관점이 다른 거지. 바라보고 있는 어때? 팩트는 동일한 거야. 이해하셨죠? 사회운동은 어때? 기존의 어때요? 사회운동과 달리. 네트워크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운동과는 달리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어때?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은 어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라고 해서 어때?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사입이지.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팩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도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1번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런 틀리기 쉽다라는 거죠. 1번. 1번이 없대. 이게 틀렸네. 그 2번. 자, 보세요. 사회운동 조직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분절적 형태를 띈다. 분절은 맞잖아. 그치? 자, 소규모 자가 형성적 집단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얘도 어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지. 자,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의 운동 양상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어때요? 꼭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팩트야. 그러니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도 어때?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 그렇죠?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그렇지? 비판적 입장은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중매체의 반응이 어때요? 운동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전제 조건이 된다. 대중매체를 강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 또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의 비판적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맞는 거네 얘는. 그렇지? 1번. 지우고 하자. 지우고. 그 1번은 잘 보세요. 자, 대중매체의 반응이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조건이 된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라고 했죠. 자, 2번 집합행동의 프레이밍이 참여자들이 탈중심적 협력을 통해서 어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얘가. 자, 사실은 우리가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그렇지? 참여자들이 탈중심적 협력을 통해서 어때? 프레이밍, 그렇지? 공통된 의견이나 의식이 어때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인데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그렇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건 아니다. 자, 3번 소셜 미디어를 매개한 대부분의 집합행동은 어때?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저위험 행동에 불과하다. 그렇지? 저위험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맞는 거니, 그렇지? 자, 우리가 이게 다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죠.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얘는 비판적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팩트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4번이 어때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거다.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론도 어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본다?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어때? 더 효과적인 어때?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봐. 20번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네트워크 사회의 집합행동이 점점 더 상향적, 평등적, 사회적 소통 방식의 토대를 두고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것을 부정하진 않아. 그치? 1번 해설 봐봐 여러분.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에서도 네트워크 사회의 집합행동이 점점 더 상향적, 평등적, 사회적 소통 방식의 토대를 두고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인정한다. 자, 그러니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라고 해서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렇지? 자, 그러면 1번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2번 집합행동의 프레이밍은 참가자들이 탈중심적 협력을 통해서 어때? 자연 발생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자연 발생 형성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얘가 그렇지? 우리가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지. 대중매체의 반응이 어때요? 운동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조건이 된다. 대중매체를 중요시하는 것도 어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사회 정치 현안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여론 주도층. 이게 중요한 거야.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여론 주도층이 어때?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전달하고 설득한다는 거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라자스펠트의 어때요? 뭐야?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을 적용해도 여전히 어때? 대중매체의 중요성은 그치? 중요성이 그치? 대중매체가 어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봐봐 여러분. 앞에 보면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죠. 자, 셔키는 거기 봐봐. 5번 봐봐. 5번. 셔키는 최근의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자신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어. 그치? 자연 발생적으로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우리가 공동의 프레임이 만든다. 그치? 여론의 그치? 형성을 만드는 소통의 두 번째 단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대중매체의 뭐예요?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여론 주도층이 어때? 설득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어때? 얘가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야. 그래서 4번도 맞는 건데 1번이 틀렸다. 자, 네트워크 사회운동에 대한 글래드웰의 입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소셜미디어를 매개한 대부분의 집합행동은 저위험 행동에 불과하다. 이게 어때요? 우리가 글래드웰이죠. 자,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운동에 참여시킬 수단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이 사람은 어때? 디아니예요. 디아니. 자,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은 어때?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쟁에 취약하다. 이게 이제 글래드웰이고, 자, 네트워크 조직 구조는 어때? 캠페인을 통제하고 일관된 집합 정책성 프레임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베넷인데, 자, 얘는 다시 봐봐 여러분. 우리가 24페이지에 보면 자, 글래드웰은 어때요? 전자청원이나 온라인 기부 등과 같이 어때요? 참여자들이 그다지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저위험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디안이 인터넷 집합 행동에 어때요? 유용한 정보와 자원을 확대시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사람들을 운동에 참여시킬 수단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했고, 바이언 사회관계망 사이트 이용자들은 구체적 집합행동 방침을 제안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때? 비합리적 사람으로 치부하며 온라인 사회관계망 속에서 어때?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다. 또 5번으로 와서 글래드웰, 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분쟁에 취약하다. 그치? 베넷, 네트워크 조직 구조는 어때요? 캠페인을 통제하고 어때요? 일관된 집합 정체성 프레임을 구성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번. 자, 보세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의 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저항행동의 자발성과 탈중심성이 어때? 집단행동 프레임이 자연 발생적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지. 그치? 자, 대중매체의 반응이 어때요? 운동의 궁극적 혹은 실패의 조건이 된다. 이것도 어때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죠. 자, 여론이란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대중에 곧바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치 자연 발생적 형성된다는 말이니까 얘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에요. 자, 여론 형성의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약간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주도층은 어때요? 대중매체의 관점을 수용한 사람들이야. 이해하셨죠? 똑같이 엘리트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그렇지.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 4번이.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 입장으로 옳은 것. 자, 저항행동의 자발성과 탈중심성이 어때? 집단행동 프레이밍의 자연 발생력 형성으로 이어진다. 그럼 틀렸지, 그치? 얘는. 대중매체의 반응을 어때? 궁극적, 운동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의 조건을 볼 수 없다. 그래도 틀렸지. 다 이제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 되는 거네, 얘는. 여론이란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대중이 곧바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대화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이다, 그렇지? 여론 형성에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게 틀린다, 그렇지?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때? 결국은 어때? 대중매체의 관점이 그저 수용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4번이 어때?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이 되는 거죠. 자, 29번. 자, 캐츠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어때요? 소통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다. 그렇지?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소통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 캐츠와 라자스펠트는 어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어때? 첫 번째 단계에서만 나타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때?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에 의해서도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은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소셜 미디어의 이용자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자신의 일상적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론을 형성해 만드는 소통의 두 번째 단계 역할을 수행한다. 셔키의 주장이지만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어때요?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 이거는. 자, 근데 3번 여론 형성의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문제를 잘못했다, 그렇지? 자, 얘는 어때요? 이게 소통의 두 단계 흐름이라고 될 수 있는데, 자, 3번은 어때요? 이거는 그렇지? 3번은 얘는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의 비판이야, 이거는. 자, 두 단계 소통 흐름 과정을 거쳐서 대중매체로부터 대중에게로라는 여론 형성과 흐름이 방에 뒤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틀렸지, 그렇지? 이거는 어때? 뒤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자, 이론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렇지? 이 4번은 뭐 확실히 틀렸네, 이거는. 그래서 4번은, 그렇지? 이 흐름이 뒤바뀌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어때? 여론 형성의 대중매체의 어때? 직접적 영향력보다는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 어때?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에서 본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에요. 자, 어쨌든 4번을 찍어야 돼, 이렇게. 문제가 뭐 이게 깔끔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런 식으로 났을 때 어때? 틀린 거는 4번, 그치? 근데 약간 문제는 있다, 그치? 캐치와 라자스펠트의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 여론 형성의 대중매체의 직접적 영향력보다 어때? 여론 주도층의 매개적 역할을 중요하다고 보려고 한 건 아니야, 이거는. 자, 25번. 자, 다음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의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최근의 사회운동은 어때요? 수평적이고 분산적인 네트워크형 운동을 양상을 띈다. 그치?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체성이나 이데올로기적 통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강력한 조직적 리더십이 전통적 사회운동만큼 강조되지 않으며 리더십의 부재가 지배 권력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이다. 자, 대중들의 일상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때? 집합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지만 그러한 작업은 어때? 사회운동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담론 자원의 생산과 공급에 크게 의존한다. 이게 뭐예요? 대중매체에 크게 의존한다는 거니까 얘는 구성주의 사회운동론이다. 자, 그래서 어때? 4번이 잘못됐네. 자, 그래서 얘는 자 4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이제 다음에 이제 뭐가 한 문제 더 있네. 자,
26번을 볼게요, 여러분.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 입장으로 옳은 것. 참가자들 사이에 강한 집합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쵸? 자, 네트워크 사회 운동론에서도 어때? 기대할 수 없다고 봐. 대중매체의 반응이 운동의 궁극적 성공, 실패의 조건이 된다고 보는 건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 소셜미디어를 매개한 대부분의 집합행동은 저염행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도 구성주의 사회 운동론이다. 그치? 여론이란 대중매체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곧바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형성된다. 이게 뭐예요?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그치? 네트워크 사회운동론에서 어때요? 우리가 자 의존하고 있는 그치? 나자스펠드와 캐치의 어때요? 소통의 두 단계 흐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다음 주제는 테마 5 사회 정서적 온라인 지원 단계 여기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